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앞서 올려드린 동기부여 영상 중에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이제 본인이 지금 경찰 간부 보생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정원 지원에 대해서 미련이 계속 남는다. 그래서 내가 경찰 간부 보생 시험, 경찰대 편입이랑 경찰 간부 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정원 이제 계속 공부가 잘 안 된다. 그게 국정원 시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경찰 시험 준비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성향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지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저한테 코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에 이제 면접 코칭 문의만큼이나 문의가 많이 오는 게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이제 필기준비생 대상, 이제 필기준비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윌땡에서 이제 부산 대구 이제 영상학원 총괄하면서 그때 이제 운영했던 학습 능률 향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영상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이제 공무원 경찰 준비생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학습 설계 및 그 다음에 슬럼프 예방 진단, 그 다음에 학습 몰입을 위한 여러 가지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혼합된 합격률은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고, 지금 아직도 제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그러냐니까, 그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단계. 그래서 1에서 심플하게 1에서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때는 제가 자체 개발한, 저희 컨설팅사에서 자체 개발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법을 통해서 이제 진로 설계, 진로, 그 다음에 이제 성향 진단, 그 다음에 직무 성향 진단까지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직렬에 잘 맞는지, 어떤 직업군을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해요. 직업 상담보 그거랑 관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 컨설팅사에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40, 50대 전문 직종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 생애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이프 디자인 코칭 프로그램, 그걸 변형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제 직렬을 어느 정도 선택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이 정해지면 2단계 때 실질적으로 이제 D-Day를 언제 설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학습 소화율도 다 다르고 학습 성향이 달라서 개별 맞춤식으로 학습 설계를 해줘야 돼요. 같이.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독학사 시험 준비할 때 학습 플래너 해가지고 영업하고 얘기하고 그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라는 건 결국은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넘기는가의 문제고,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흡수해서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 때 이걸 진행을 해요. 하고 이제 3단계 때가 뭐냐면, 이제 만들어진 계획을 토대로 실천해 나가는데, 중간에 사람이라니까 무슨 외부 요인이든 뭐든지 간에 슬럼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진도가 지지부진하게 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학습 일기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이 슬럼프 예방 진단하고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기법이나 진단 기법들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백 명의 공시생, 경시생 대상으로 이미 데이터가 검증된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합격률. 그래서 이제 그때 코칭 케어, 윌땡에서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 받고 면접 코칭까지 저한테 받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분들이 거의 80%가 이상 돼요. 그 프로그램을,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까지 하고 면접 코칭 받은 분은 100% 합격률이고, 근데 이제 코칭 케어를 한 2단계까지 하고 어쨌든 면접 코칭 받거나 면접 코칭을 못 받은 분들도 합격률은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검증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그 댓글을 남긴 분이 코칭 케어를 했다는데, 여기까지 했다는 건지 여기까지 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2단계까지 진행해서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슬럼프가 온 거거든요. 지금 몰입이 안 되는 거니까. 학습 몰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단계 코칭을 받으면 되는데, 댓글로, 댓글로, 제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뭐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말한 그게 원인점이 아주 다양해요. 예, 진짜 내가 뭐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기 합리화로 국정원 시험에 미련을 둔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내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자신의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 아상이라고 부르는데, 아상을 되게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제 능력은 별로 안 높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아상을 너무 기준점을 높게 잡아가지고 본인이 본인 기대치를 만족 못 시켜서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점이 이렇게 다양해요. 제가 실제 코칭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댓글로 그걸 뭐 팁을 알려주세요. 우리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했던 분이라면 그렇게 질문을 안 하는데 제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다면 이 코칭 프로그램 이해도를 아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예. 제가 학습 고민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험생분들이. 근데 제가 대다수를 그냥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안내해줘요. 그러면 한 20% 정도가 제가 이게 유료 코칭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보고 이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좀 설명해 주면 될 거를 이러면서 한다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마다 원인점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획일화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원인점이 다 다른데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원인점을 해결해야지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본인이 문의한 사항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럼 비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점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조언하는 그런 비전문적인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맞죠? 그죠? 그런 댓글 날려서 이상한데? 어쨌든 코칭을 받았던 분이라 하니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있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사실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제 특목 대입 분야 쪽에 이 프로그램이 먼저 활성화됐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활동하는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경력 사항이 엄청나요. 공무원 경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그 교육 시장이라서 스펙이 의리의리한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그 스펙을 얘기 들어보면 뭐 국내 최고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있고요. 출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엔기구에서 근무하던 출신자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 최고 대학을 나온 석박사학위자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 직업군을 희망하는 예비 선생님들. 제가 그런 분들 가르쳐 봤는데, 그분들 가르칠 때 이거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궁금하다고 영상을 올리셔서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분이란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1, 2단계까지 했으면 3단계를 코칭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1단계까지 했다면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맞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리고 3단계는 학습 일기를 반드시 데이터를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학습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고 몇 퍼센트 성취도를 얻었고, 내가 그날 느낀 학습 느낌이 있어요. 느낀 감정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줘야지, 그 데이터를 쫙 모아놔야지 제가 그걸 기반으로 지금 어떤 원인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제 3단계 코칭 신청하신 분께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까 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자, 봅시다. 자, 지금 자, 단순화시켜 봅시다. 내가 이제 경찰대 편입이나 또는 경감부를 시험을 준비해요. 이제 경찰 순경 시험보다는 나는 우리 경찰 조직 내 엘리트 그룹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어. 좀 어느 정도 되는 직급에서. 그래서 이제 지원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지금 생각한 게 국정원 7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되고 자꾸 이게 생각이 나. 그리고 요번에 그 검은 태양 남궁민 씨 나온 국정원 블랙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그 드라마 보니까 국정원 요원이 너무 멋있어 보여. 이거는 그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살을 붙인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이건 더 멋있는 것 같아, 경찰보다는. 그래서 몰입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또는 오류가 왜 발생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거는 비슷한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목표를 자신의 삶의 방향성 또는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수단이라고 적어놨죠.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댓글로 선생님은 뭐 한의대를 포기하시고 뭐 미련이 안 남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하다가 이렇게 남겨놨는데 미련이 남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의대는 제가 이제 그때 시험을 망쳐서 뭐 못 가는 상황이었고, 그때 한의대는 의대보다 높았어요. 의대보다 높았다니까. 일시적으로 높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힘들었고, 약대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약대. 약사, 약대 있죠. 요즘에는 뭐 약대 보니까 뭐 학부 1, 2학년 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던데, 저희 때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대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대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안 간 거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아쉬워하긴 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좀 편해 보인다.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 인식이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는 그때 약대 가서 편하게 살 걸, 이런 후회는 하죠. 사람이면 당연히.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집착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의 그 당시에 삶의 방향성과 목적은 제가 그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가 이제 그때 삶의 목표가 없었거든요. 왜 살아야 될지 나의 존재 의미를 몰랐다고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점이 있었고, 그 계기점을 통해서 제가 찾아낸, 제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삶의 목적 방향성은 모두 다는 안 되겠지만 일단 내 주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 주민들, 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신껏 불법이나 탈선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신껏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었어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다양한 포지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네. 수단이죠, 수단.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경찰 순경시험, 경찰 간부보 시험, 국정원 시험 등의 목표를 수단이 아닌 본질로 착각을 한다고요.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하는 그 시험은 목표이지만 수단적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면 뭐 판검사를 한다. 저희 법대 동기들처럼 뭐 판검사를 한다. 아니면 뭐 경찰 간부로 활동한다. 뭐든 좋아요. 아니면 행정고시 준비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 법대 동기들은 뭐 그런 고위직 또는 국회의원 많이 활동을 해요. 이제 그거는 목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단거리 목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둘러가더라도, 좀 막 삥삥 둘러가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목표로 하는 나의 직업적 목표, 뭐 매출 목표,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성장 방향성, 이러한 목표들이 제가 생각하는 목적 방향성의 또 다른 목표에 비해서는 둘러가는 수단일지는정 그게 크게 이 목적을 향해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저한테 코칭을 받았으면 제가 1단계 때 이걸 먼저 구체화 시켜 드리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걸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 대표님이랑 경찰 간부나 국정원은 이거를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 뭐 국정원 시험 합격 목표, 단기 목표,
이 목적을 위한 목표 수단이죠.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도 목표가 되고 수단적 개념이죠. 그런데 사람의 학습 성향이나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쪽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이쪽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국정원 절대 준비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국정원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조언을 해줘요. 코칭을 할 때. 그거는 다양한 걸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설명드리는 거죠. 예. 근데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뭐를 기준점으로 잡는지 아세요? 매우 비논리적인 본인의 느낌에 의존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검은태양이라는 남궁민씨 드라마 나왔는데 거기서 국정원 블랙 요원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게 묘사해놨어. 그리고 경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묘사해놨어. 그러면 국정원이 역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법대 선배 중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이고 교수님한테 거쳐 들은 건데 법대 선배들 중에 대통령 경호원이나 이제 국정원으로 많이들 갔어요. 갔는데 그 어떤 선배는 국정원에서 핵심 메인 부서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법대 이제 그 고시반에 들어와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국정원 입사할 때는 뭔가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뭔가 그런 스펙타클한 걸 그런 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가니까 공무원이더라 이거요. 근데 조금 특이한 일을 하는 공무원,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신분이나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공무원, 오히려 제약사항이 더 많은 공무원, 월급은 많아요. 국정원이 월급은 많아요. 이게 특별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삼성 메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국정원으로 가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이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그만큼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 선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막 국정원이라고 해서 뭐 그냥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아는 척도 못하고 깝깝하기만 깝깝하고 뭐 일 자체가 영화나 이런 것처럼 스펙타클하지도 않고 되게 뭐 이제 그렇더라. 그래서 그냥 행정고시 준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검은 태양에 나오는 남궁민 씨 그 블랙 요원의 활동의 삶이 멋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화이트, 그 다음에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뭐 화이트는 그레이는 변론으로 하고 블랙은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대의적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업으로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진짜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걸 하겠죠. 하는데 과연 그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남궁민 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멋있는 삶이겠냐고요. 하루하루 쫓기고 심리적 압박감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보수사 요원들이 그런 국정원이나 CIA나 뭐 모사드나 이런 정보계통 요원들이 뭐에 배신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돈에 배신을 많이 해요.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거기에 눈먼 돈들 많이 떠다니거든요. 그 돈 그거 해서 나는 그냥 그만두고 나는 신분 세탁해서 돈 펑펑 쓰면서 살겠다. 그게 배신 요건의 1위였어요. 1위. 그 CIA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하고 싶어요, 그거. 제가 성향 진단을 해보고 이 사람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무언가 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국정원 가지 말라고요. 이쪽으로 가라고요. 경찰 쪽으로. 아니면 검찰 쪽으로 가든지. 근데 본인의 성향과 반대로 뭔가 니즈는 더 다르다? 왜요? 전혀 비합리적인 논거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근데 상당수는 어떤 거냐면 이 시험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 7급이 그래요. 제가 대통령 경호 7급 준비하는 분들 보고 딱 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급 검찰직에 합격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3년 안에. 그럼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급 검찰직 필기시험 합격할 자신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실 7급은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7급인데 그러다가 거기다가 대통령 경호실은 행정고시나 이런 거 뭐 사법시험 이런 중간 그런 루트로 들어오는 라인도 없어요. 7급 공채가 메인이고 거기서 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성격 유형이 그 검찰직 7급 필기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정성평가 시험이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자신 없는데 이건 또 자신 있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대통령 7급 경원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검찰직 7급 필기시험 합격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이래요.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어쨌든 이것도 시험 잘 쳐서 거기 시험 자격 요건만 된다면 시험을 잘 쳐서 해결하면 되니까.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경찰대나 경감부나 뭐 경찰 순경시험 또는 국정원 7급이라는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수단이라고 인식된다면 내 삶의 목적을 위한 목표, 수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에?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다? 그거는 뭐 경찰 아니더라도 소방도 있을 수 있고요. 맞죠? 공무원도 있을 수 있어요. 뭐든 많아요. 이런 목표는 설정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고는 지금 내가 가진 전략적 자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수험 생활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학습 소화율은 어느 정도 수치인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지금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투자 시간은 몇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직장인인지 전업수험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을 잘 고려한 다음에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목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상당수가 그냥 뭔가 이걸 뭔가 끌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삶의 목적과 동일시해요. 그리고는 그 목표를 이제 실패하면 삶이 끝장난 것처럼, 자책에 빠져가지고는 정신줄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준비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아니, 사법시험하고 행정고시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목표가 될 수는 있죠. 맞잖아요. 그럼 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안 되면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수단 중에 지금 내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뭐가 힘들고 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맞죠? 근데 그 당시 때 고시낭인들, 폐인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그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수단이 아닌 본질로 착각해버리고는 그렇게 이제 자책하거나 이제 정신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아니죠. 맞죠? 수단이란 건 수단에 불과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제가 이건 이거예요 라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칭 케어를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이제 3단계고 보통 1, 2단계까지 하거든요. 1단계만 해도 직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2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공부 방법과 이제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점검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이제 하는 거고, 3단계는 슬럼프나 이런 뭐 무기력증이 생기면 이제 그때마다 신청해서 코칭 받는 거고. 맞죠?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2차 할인 기간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 디지스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한 타임에 한 번 할 때 금액이 높아요. 높은데 이게 이제 공무원 경찰 쪽은 이 코칭 받는 개념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프로 선수 출신자분들은 레슨 받는 게 이게 뭐 음악이나 프로 이제 스포츠 선수, 엘리트 선수 출신자분들은 이렇게 1대1로 레슨 받는 게 이제 개념이 잡혀 있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 쪽은 그런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수험생들이 너무 이제 그 원래 원금액을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지금 1차 프로모션 기간 때는 70% 거의 할인된 금액, 그 다음에 지금 거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선착순으로 50명이 채워지고 나면 3차 프로모션으로 더 이제 금액이 조금씩 상승하는 거죠. 원금액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2차 프로모션 기간일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차 프로모션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코칭 케어를 받는 분들은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 금액을 그대로 할인된 금액을 계속 해드려요. 그러니까 3단계는 본인이 원하는 횟수만큼 하면 되거든요. 뭐
목표 D-Day까지 이제 슬럼프가 한 3번 오면 그때마다 3번 코칭을 3단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한 번이면 한 번 받는 거, 안 오면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처음 프로모션 할인 받은 금액으로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프로모션은 50명까지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지금 계속 금액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괜히 이상한 점집에 들어가서 나 합격할지 말지 물어보지 마시고, 4주에 칼이 있네. 그러니까 너는 경찰이나 군인을 해야 돼.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분석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직업군이 정말 본인의 성향상 잘 맞는지를 체크를 받아보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는 건 아닌지, 예? 그리고 내가 왜 이쪽에 끌림을 가지는지, 그게 과연 논리적 근거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 근거 없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환상 때문에 치기 어린 선택을 한 건지 본인은 몰라요. 그거는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잘못된 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합격생의 자신만의 특이한 학습법을 자꾸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학습 소화율이 다 달라서 합격생의 합격 공부 방법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무작정 그거 따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 생활은 목표가 정해졌다면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여서 빨리 합격하는가가 관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코칭케어 프로그램이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받아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용돈 조금만 아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 멤버스 있죠. 그래서 만사 형통은 면접 준비생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거고, 형통할 핵심 멤버스는 매월 3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준비생들은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올라오는 시사 이슈를 미리미리 다 숙지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 필기 합격하고 면접 그 짧은 준비 기간 동안 그 많은 시사 이슈 전부 다 분석 못해요. 자기 걸로 소화를 못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 대다수가 보면 쓸데없는데 돈을 써요. 막 커피 하루에 4-5잔씩 사 먹고,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5,000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쓸데없이 막 영화 보러 다녀. 수험생이 무슨 영화예요? 문화활동 해도 되는데 그거를 막 매주마다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토론 프로그램을 봐야 돼. 토론 프로그램 쉴 때. 그리고 정말 진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그때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쉬는 날 영화 한 번 보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매주 보고 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같이. 예? 아낄 때 아끼고 안 아낄 때 안 아끼고 이래야 돼요. 그거를 전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제 계속하면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